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봉의 보이는 라디오 늘 낮 방송만 했었는데 오늘 저녁에 여러분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녁에 제가 처음 이제 방송을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전현희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제일 존경하고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밤에 만나 뵙게 돼서 네, 또 낮에 보다가 이렇게 밤에 그러니까요. 뵈니까 너무 또 새롭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오마이 TV가 집중적으로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된 부분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저희가 사실은 오늘 방송도 탄원서를 좀 더 많이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릴레이로 좀 동참을 해달라는 요청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연계돼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전현희 의원님 이분의 전문가시고 또 최고위원회에서도 늘 이재명 대표의 그 법적인 문제를 잘 설명해 주시는 분이니까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저희가 이제 전현희 의원님 모셨고요. 이제 11월에 두 개의 재판이 있잖아요. 2심 선고가 있는데 물론 뭐 이게 최종심은 아니니까 뭐 어떤 경우가 나오든 또 2심, 3심을 가긴 하겠지만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된 왜곡된 법리라든지 아니면 종편이나 일부 언론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검찰의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죽이게 맞서겠다라는 취지로 저희도 방송을 하고 또 민주당에서 보니까 7일의 어벤져스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 사례도 좀 함께 살펴보고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 전현희 의원이 사법정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네. 사법정의 특별위원회. 네. 이게 7인의 어벤져스가 어떤 분들이에요? 네. 이번에 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예. 이 재판에서 뭔가 혹시 이제 안 좋은 결과가 있으면 예, 사실은 민주당에 굉장히 저 흔드는 중요한 그럴 게 그런 있겠죠. 사안이잖아요. 그리고 또 곧 대한민국에도 굉장히 위기를 초래하는 그런 아주 중대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재 그 11월 15일과 25일에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예. 그 두 가지 중요한 재판 모두가 사실은 법리를 따지면 무죄거든요. 무죄다. 예. 저희들은 무죄를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시잖아요. 혹시 그렇죠.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우려를 하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안심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 함께 힘을 모아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네. 왜 이재명 대표께서 무죄인지 그것을 법리와 판례로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 안심을 시켜드리고 네. 아울러서 네. 또 지금 이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기소를 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탄압을 일삼는 지금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이 얼마나 무모하고도 말도 안 되는 그런 탄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서 좀 더 안심하게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엄청난 그 음모의 실상 예. 이런 것을 좀 알리겠다. 그 취지로 당에서 만든 특별 기구입니다. 기구,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민주당의 사법정의위원회 사법정의위원회. 특위가 특위. 만들어졌고요. 예. 그 특위의 위원장을 위원장은 이제 전현희 제가 의원이 맡고 계시고. 되고 그리고 저 예. 7분 저를 예. 포함해서 모두가 지금 민주당에 내노라는 율사 출신, 출사 예, 법률가 출신들. 출신 의원님들이세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각자의 관점에서 왜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지를 법리를 연구하고 그걸 네.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예. 7인의 어벤져스 그러니까요. 그런 이제 오. 뜻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저를 출발을 시작으로 해서 예. 앞으로 다음 주 인터뷰를 월화수목 계속하여. 예, 7인의 어벤져스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인터뷰를 교수님과 합니다. 예.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예. 이재명 대표의 무죄의 법리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걸 쭉 따라서 한번 보시면 예. 아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억울하게 억울한지. 이런 정말 맞아요. 이런 상황에 처했고 사실상 법정 연금 당하는 그런 거죠. 그런 상황까지 결국은.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아주 밝히죠. 알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무죄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서명 운동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거기에 가장
이제 중요한 역할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저는 또 그 7인의 어벤져스와 함께 하겠다고 또 진행을 하고 있고 손을 맞잡은 최진봉과 전현희. 어벤져스에 포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댓글에 실시간이냐고 말하면 실시간 맞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응원 메시지 좀 보내주시고 동참해주시고 또 공유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거 좀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제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서 많은 분들이 우려도 많고 걱정도 많으니까 그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오늘 얘기가 될 거니까 그 얘기를 들으시기 위해서 여러분도 들으셔야 되지만 사실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알아야 돼요. 네. 왜냐하면 이 종편에서 떠드는 걸 보면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거도 없이 네, 그런 부분들이 맞습니다. 잘 알려지도록 여러분이 네. 공유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보니까 알고리즘이 예, 예. 볼 때 시청을 하실 때 좋아요 좋아요를 눌러줘야 돼요. 누르면 맞아요. 그게 많을수록 많은 분들에게 퍼져나간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좋아요를 좀 예. 누르시고 한번 봐주시고요. 예. 제가 정말 이 쉽게 법률가 아닌 사람들도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정말 머리를 많이 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쉽게 또 재밌게 예. 이재명 대표의 무죄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예,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니까요.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전 의원님 한 번도 저런 거 들고 온 적이 없는데 판넬을 들고 오셨어요. 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곧 공개됩니다. 그 판넬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네. 기대해 주시고 일단 그 얘기 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 나온 거 보셨죠 오늘? 오늘 어떤 갤럽에서 예, 17% 갤럽에서 17% 나왔더라고요. 나왔어요. 네. 어떠셨어요?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정말 진짜 이런 대통령과 함께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너무나 진짜 화가 나기 전에 이제는 진짜. 정말 네. 슬퍼졌습니다. 네, 정말. 맞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분이 전혀 내려올 생각은 하지 않고 뭐 지지율 1%가 되더라도 끝까지 정광판도 안 가겠다. 보겠다 그러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망해가고 맞아요. 있는지 본인이 그러니까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화가 나다 못해 네. 정말 서글퍼지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사실은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탄핵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17% 지지율의 대통령이 무슨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심리적 탄핵 상태고 사실 국민들은 자진하야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기자회견 어제 한 거 들으셨죠? 네. 끝까지 임기를 마치겠대요. 네, 안 물러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방법은 탄핵 끌어내야죠. 밖에 없잖아요. 끌어내는 방법밖에 없죠. 현재로서는. 네. 아니면 이제 일부에서 임기 단축 얘기도 하던데 네. 사실은 이제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뭐 전현희 의원님이 시원하게 얘기하시지만 뭐 조금 이제 그 얘기를 하기를 조금 꺼려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특검 얘기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탄핵보다는 특검을 일단 빨리 관철시켜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뭐 시나리오나 아니면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세요? 뭐 민주당 내에 그런 공론화가 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사실 예. 뭐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이 정권은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이 뭐 어떤 형태든지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 예. 생각 다 공유를 하고 계세요. 그 이제 유형이 여러 가지죠. 뭐 하야도 스스로 자진 그렇죠. 사퇴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이제 강제로 끌어내리는 방법, 이제 그런 게 탄핵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임기 단축 개헌을 해서 이렇게 사퇴시키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게 대통령이 근데 본인이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어쨌든 국회에서 300명 중에 200명의 200명에서. 의원이 확보가 돼야 맞아요. 되는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면은 이게 국민들께서 이제 막 지난번에 촛불혁명처럼 일어나 주셔야 되는데 그게 당이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동력을 끌어모으기가 쉽지 않다. 않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런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게 그런 이제 뭐 장을 만들고 네. 또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이 뒷받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마음이 네. 없어서 그런 건 그건 전혀 아니고.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더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번에 1,000만인 서명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뭐 예. 어떤 형태든지 가장 바람직한 것은 대통령께서 지금 이 국정을 이끌어 나갈 동력이 없다는 것, 그리고 본인이 거기에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예. 스스로 이렇게 이제 거취를 결정을 하시면 사실은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에게도 가장 좋은 방향의 이 그렇죠. 정리 수순이 아닐까. 맞아요. 예, 그런 국민들도 생각은, 사실은 네, 그런 하고 방법으로 물러나면 뭐 잘 끝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전혀 안 하겠다고 어제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하는 바람에 더 국민들을 화나게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좀 이 문제는 민주당이 잘 대응하고 계시니까 지켜보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일 날 1심이 나오는 공선법 같은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겁니다. 이게 보니까 그 검찰 주장은 이런 거더라고요. 성남시장 시절에 이 대표가 대선 전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씨에 대해서 사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답변한 것과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 변경해줄 때 국토부의 압력을 받았다, 이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면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거고요. 보통 이제 이 선거법 구형량과 비교할 때도 이 2년이라는 구형량은 좀 많다, 이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네, 네. 통상은 벌금형을 구형을 하죠. 벌금형을 예, 대체적으로. 그래서 구형량 자체도 터무니가 없지만 네. 또 그 내용 자체도 정말 터무니없는 기소를 했죠. 기소 내용 자체도 문제가 네,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 교수님께서 예.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지지율 17% 갤럽 조사로 예. 거의 바닥까지 최저치를 그렇죠. 기록을 했는데 예. 아직도 뭔가 자신감이 있고 끝까지 이제 임기를 마치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정권과 지금 용산 그리고 또 네. 국민의 힘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가장 기대하는 것은 예. 이번 11월 중순에 이 선거법 그리고 위정교사죄에서 이재명 대표가 지금 검찰이 구형한 것처럼 이제 매우 심각한 유죄 네. 판결을 받을 거다. 그렇군요. 다들 이렇게 기대를 하고 그러면 민주당의 이제 다음번에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자신들이 다시 살아날 길이 있다. 이렇게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다들 얘기가 이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유죄를 받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수 진영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무죄를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또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보수가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오판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그래서 된다. 오늘 방송이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예, 예.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누구를 안다고는 고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냐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된 건데, 근데 말은 그대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재직하는 동안은 몰랐다고 얘기한 건데, 당시에 이제 고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성남도시공사 직원이었는데 직원이 보니까 약 4,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팀장급이 약 6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이분도 팀장이었으니까 600명 중에 한 분이셨겠죠. 고 네. 김문기 씨도. 근데 이 사람들을 다 안다? 이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로 그 어느 팀장 한 사람에 대해서 두 사람에서 알 수는 있겠지만 600명이나 되는 팀장들 모두 다 아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게 정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네. 뭐 법률가 입장에서 네. 전현 의원 생각하실 때 그게 뭐 가능할까요, 처벌이?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설명해 이제부터 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왜 무죄인지 예, 일타 강사 전현이가 일타 강사 전현이. 쉽게 감사합니다. 오늘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속 편합니다, 아주 그냥.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판넬을 하나씩 올려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오, 이렇게 많은 판넬을 가져오시다니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네, 풀어서 이해하기 설명해 쉽게. 주세요. 네, 저한테 어디로. 주세요. 제가 갖고 있겠습니다. 예. 자, 음. 일단 예. 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보이시나요? 조금 예, 이 정도. 예, 그렇게 조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네. 예. 자, 선거법 음. 보시면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출생지, 가족, 신분, 직업, 경력, 재산, 지지 여부 등에 관해서 허위 사실 공표해서 안 됐다. 법이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거기에 이제 행위라고 제가 음. 진하게 행위. 빨갛게 표시했습니다. 예. 내용이 대부분 그 후보자의 프로필, 예. 신상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네요.
그 내용인데 음. 이게 이 법이 약 10년 전에 개정이 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 법에 행위가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음. 약간은 좀 생뚱맞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프로필이나 개인 신상에 관한 거에 관해서 음. 허위 사실을 공표해서는 안 되는데 예. 행위가 하나가 더 추가가 행위가 됩니다. 들어갔다. 이게 근데 이 선거법은 예. 이 내용이 한정적 열거예요. 음. 그러니까 모든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예. 요 내용에 관한 허위 사실만 처벌하는 처벌하게 겁니다. 돼 있다. 이게 그 형법은 그 굉장히 그 형사 처벌을 할 때는 예. 법에 규정이 있어야 돼요. 예. 제형 법정주의. 예. 그리고 명확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굉장히 뭔가 침해적인 음. 침익적인 이런 형사 처벌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여기에 정해져 있는 그 내용만 그대로 예.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알아야 있겠네요. 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네. 걸 들어보면 네. 여기에서 있는 출생지, 가족관계, 신분, 직업, 경력, 네. 재산 또는 소속 단체 행위, 특정인의 단체로부터의 지지 여부 요거 말고 네. 다른 내용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설사 유포했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처벌을 못 하는 거잖아요. 이 법에 의하면 처벌 처벌이 못합니다.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예. 선거 때 거짓말하면 다 처벌받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 있는 아. 내용만 처벌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정적 열거 사항이다. 한정적 열거 사항이다. 네, 네. 오, 그러니까 한정적. 요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처벌이 가능하다. 네. 이렇게 그러면 정리할 수 여기서 고 김문기 씨를 예. 알았다,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그리고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예. 이 사안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 여기에 어디에 속할까요? 없는데요? 없죠. 없어요.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이 내용에 뭐 출생지도 아니죠. 네, 자, 없습니다. 가족 관계 아니죠. 네. 신분 아니죠. 네. 직업 아니죠. 경력 아니죠. 재산 아니죠. 행위라고 볼 수 없죠. 말을 했으니까. 네, 모른다는 예, 예. 인식이죠. 그렇죠. 네. 소속 단체 아니잖아요. 특정인 특정 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아니잖아요. 네. 없어요, 항목이. 없습니다. 네.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네, 죄를 법- 물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법 규정이 없습니다. 설령 김문기를 네. 진짜로 알았는데도 몰랐다 하더라도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규정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않다. 예, 규정에 네. 없다. 그리고 협박을 당했다. 예, 예, 국토부로부터 예, 예. 협박을 당했다도 협박을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생각을 하는 네, 거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라 나는 예. 협박을 당했다고 생각해. 느낌이 들면. 생각입니다. 그렇죠. 둘 생각이죠. 다 생각이에요. 그래서 기억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법에 의하면 기억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예, 예, 예. 네. 기억을 처벌할 수 없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재명 대표의 그 기억을 문제 네. 삼는 검찰은 예. 그거는 법을 오히려 위반한 기소다. 그러니까 정리되셨죠? 정리됐어요. 예. 아주 쉬운데요. 네, 그냥 아니, 간단합니다. 법에 없는 걸 어떻게 처벌해요? 네, 법이 법에 없으면 없습니다. 처벌을 못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성남시장 때 몰랐다. 그게 네. 질문이 그 당시에 그 네. 방송사 인터뷰에서 앵커가 혹시 네.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좀 예,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군요.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네, 정확한 질문이 그겁니다. 개인적으로 몰랐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라고 몰랐다. 답을 한 거예요. 그 말은 질문이 개인적이니까 네. 성남시장 시절에는 고 김문기 씨를 개인적으로는 몰랐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직원이 아까 뭐 거의 4,5천 명에 네. 가까웠다고 했잖아요. 600명, 팀장이 600명. 팀장은 600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을 개인적으로 모르지. 그냥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네. 개인적이라는 거는 그렇죠. 좀 교수님하고 저 정도 사이가 돼야 그렇지. 되는 그래야 거죠. 개인적으로 안다 그러죠. 개인적으로 안다는 네. 거지. 그냥 직원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알더라도 개인적으로 안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쓰지는 얘기하기는 않죠. 없죠. 맞습니다. 일단은 거짓말도 될 수 없습니다. 거짓말도 된가? 허위 사실도 안 된다. 네, 이런 얘기. 설령 거짓말이라더라도 법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처벌이 안 된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또 있어요. 아, 대법원 판례도 있군요. 자, 대법원 판례 예. 보시죠. 이쪽으로 이렇게 조금만 네, 그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대법원 판례가 보면 후보자 토론회 가정 중에 중에? 한 발언은 예.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알리려는 의도에서 예.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해야 것이나 허위 사실이 그렇죠.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했을 경우에는 허위 사실 공표죄로 방금 제가- 처벌할 수 없다. 방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앵커가 질문을 혹시 했죠. 김문기 씨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아세요? 몰라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예, 예, 예. 이게 적극적으로 아니지.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알리려는 아니요. 의도입니까? 질문에 답변하는 질문에 거잖아요. 답을 하는 예, 거죠. 자, 그러면 예. 법에 의해서도 예. 판례에 의해서도 처벌이 안 된다. 무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이 대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이 무죄가 나왔더라고요. 처벌 못 한다고. 이거랑 유사한 사안. 예, 유사한 사항이. 인식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협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국정감사장에서 맞아요. 의원들이 질문하는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국토부에 이제 그 인허가 과정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어서 이제 예. 어쩔 수 없이 했다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예. 그거 왜 거짓말했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인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식이죠. 또 여기는 선거법 대상이 아니에요. 아, 그 국정감사에서 얘기했던 건 선거법 대상이 네, 아니죠. 아까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제 예. 선거 토론회에서 맞아요. 있었던 예, 일이지만 기간, 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국정감사에서 최근에 이제 국정감사도 마쳤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이제 도지사로서 국정감사를 받을 때에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왔는데 설령 그게 허위라 하더라도 허위도 아니지만 예, 허위라 하더라도 그는 공직선거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런 식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의원들이 질문에 7분간 예, 질문하고 답하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갑자기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음, 한 답변이라 맞아요. 이거는 적극적 뭐 이런 네, 건 아니죠. 전혀 그게 아니기 예, 때문에 예,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그리고 당시에 선거와 영향을 선거에서 선거법은 또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당선되기 그렇죠. 맞아요. 위해서라는 당선을 그 목적이 목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이 규정 자체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이러면 너무나 억울하게 기소가 이재명 됐다는 거 대표가 알겠죠. 맞아요. 근데 이 사안에 대해서 징역 2년을 검찰에 구형을 합니다. 이해가 안 되네요. 아 정말. 예. 근데 아, 네. 검찰이 안다고 주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네. 안다고 주장했으니 입증 책임은 검찰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근데 왜 입증 책임을 검찰이 했어요? 아니면 검찰이 최근에 공소장 변경됐다면서요? 잘 질문 좋습니다. 예, 예, 교수님. 예. 자, 이거는 네. 네, 잘 보입니다 이제. 네. 이 수사 검사가 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수사하는 검사예요. 예. 이 수사 검사가 예. 고발인 참고인 수사를 할 때 조사를 할 때 예. 검사의 질문이에요. 검사의 질문. 이 검사가 그 사실 왜 고발했어요? 이걸 이제 묻는 거죠. 그러겠죠. 예, 그러면서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주관적인 인식의 영역인데 예. 그걸 허위로 볼 수 있는가? 네, 그렇게 아까 이 뭡니까? 검사 스스로가 이거는 허위로 볼 수 없다라는 걸 스스로가 얘기한 스스로가 거네요. 자인을 한 본인이.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 이거 왜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왜 고발했어요? 이 질문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고발인을 조사할 때 저렇게 네. 물어봤다는 거군요. 네네. 이 검사가 물어본 겁니다. 검사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검찰 조서에 있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검사가 스스로 이거는 제가 안 된다는 걸 안 거예요. 수사 검사가. 그런데 기소를 했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터무니없는 거죠. 근데 공소장 변경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님? 그래서 지금 아까 네. 그 이게 행위라고 네, 행위라고 그 규정이 있었잖아요. 규정이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변호인들이 이거는 선거법 처벌 대상이 안 된다. 아니다. 기억이고 생각이라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없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규정에 위배되는지 특정을 해달라. 계속 이제 재판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난감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보기에도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 검찰이 예. 이 구성 요건에 맞추려고 결심을 하기 한 석 달 전쯤에 예. 공소장 변경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아니라 예. 김문기와 교유 행위 교유 서로 행위. 사귀어 놀았다.
그 취지 교유 행위가 이제 아이, 그 취지가 그 사전적인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황당하네요.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서로 교유하면서 놀았다는 것을 행위로 부정했다. 근데 그걸 그걸 부정한 게 행위.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다 정리해 볼게요. 의원님하고 제가 얘기 아까 나눴잖아요. 네, 이런 네.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김문기 씨를 아느냐라고 물어봐서 개인적으로 네. 몰랐다. 네. 그 시장 시절에는 몰랐다. 이렇게 답변한 건데 네. 그걸 교유 행위로 네. 변경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네. 교유 역시 행위가 아닌데. 교수님이십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네. 인식 그 생각은 처벌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벌할 수 있는 건 행위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몰랐다를 교유 행위로 둔갑시킨 거예요.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를 네. 개인적으로는 몰랐다. 네. 이게 김문기와 개인적인 교유 행위가 없었다. 이거는 다른 그거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죠. 전혀 다른 얘기라. 그래서 아까 제가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 형법의 이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제형 법정주의. 제형법정주의. 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 내용만 명확성의 원칙 아주 명확하게 그대로 그 해석을 해서 또 해석이 애매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원래 맞는 예, 거죠. 그런데 지금 검찰이 한 것은 제형 법정주의에도 어긋나고 음. 규정에 되어 있는 대로만 처벌해야 되는데 그렇죠. 없는 행위라는 것을 교유 행위라는 것을 만들어냈고 명확하게 그 행위만 처벌해야 되는데 네. 인식이나 생각을 행위로 둔갑을 시켜가지고 한 거는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유추 해석 금지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네. 이거는 아주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정말 이 원칙에 어긋나는 억지 기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걱정할 필요도 없이 없다. 무죄다. 이것을 유죄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법률가는 없다라고 합니다. 단언하실 수 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또 검찰이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것도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에게 표창장을 줬다. 네. 그걸 들어가지고 둘이 모르는 사이가 아닐 거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뭐라 그랬냐? 이재명 대표님 측에서 자신이 한 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표창장을 2,500명 넘게 줬대요. 근데 그 표창장 주는 사람 다 기억하나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네. 사진 찍었다 뭐 이런 얘기도 네. 있고요. 출장에 같이 갔다 이런 얘기도 네, 있어요. 네. 근데 이 수많은 이 정치인들은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 만나죠. 그 사람들 만나서 사진 찍고 맞아요. 저는 뭐 사진 가는 데마다 사진을 잘 찍는데 찍죠. 기억 못 하거든요. 못해요. 예, 전혀 그래서 못해요. 그런 분들이랑 제가 교유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아니, 없고 전혀 아니죠. 그분들을 제가 누군지 사실 아, 기억하기도 몰라요. 어렵고 어렵죠. 제가 권익위 때도 우리 그 직원들이 한 6,700명 정도 있었는데 다 예. 모르거든요. 다 그리고 알 수가 교유 없죠. 행위 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는 너무나 무리한 해석입니다. 설령 그 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예. 개인적으로 알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죠. 교유 행위를 했다고도 했다고 할 수도 볼 수 없고 없죠. 그래서 그는 말이 안 되는 거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